지하철을 타고 미팅 가던 중 옆자리에 친구 사이처럼 보이는 여성 두 명의 대화를 원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말하던 친구가 "그거 재미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게임을 하며 "아무 생각 없고 싶을 땐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라고 건성으로 말하는 걸 듣고 저는 게임도 안 하고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녀가 왜 생각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K그룹에 근무하는 부장님을 만나 이야기 중 앞으로 8년 안에 퇴직을 할 것 같은데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 내심 부러워했던 분인데 불안한 미래 때문에 치열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엔 예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지인 3명과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한 명은 여전히 직장인, 저 포함 2명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야 하는데 너무 올랐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운동을 안 해서인지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 아빠랑 놀아주지 않는다. 나이 40대가 되다 보니 대화의 주제는 주로 재테크, 건강, 가족 3가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 사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TV 광고에서는 세상엔 기회가 많으니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할 수 있거나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자기계발서는 더 이상 읽히질 않습니다. 삶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 인정과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개발이 아닌 자기 발견을 통해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을 자신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인정의 대표적인 방법이 감사일기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감사일기는 창작 활동도 아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다.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침을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아침 일기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0 국제축구연맹 U-17 여자 월드컵에서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여민지 선수는 7년 동안 7권의 일기에 훈련 기록과 경기 후 반성을 기록했고 토크쇼의 여왕이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중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도 하루 동안에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 기록했고 자신의 성공의 과정에서 감사일기는 빼놓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일기 말고도 저는 실수일기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고쳐야 할 부분, 사업을 하며 경험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수를 메모하고 있습니다. 난쟁이 피터의 저자 호아킴 대 포사다는 글을 쓰는 것은 시신경과 운동, 근육까지 동원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결국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인 것입니다. 목표를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고 늘 큰 소리로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디자인하는 노하우입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종이에 기록된 메모는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 사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하루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감사일기와 실수일기를 오늘부터 작성해보세요. 10일 정도만 적상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이 습관이 분명 삶을 바꾸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